이런 엔진이 달린 차는 이제 그만 사세요. 정비사들은 이런 차를 싫어합니다. 차주들은 이런 차에 대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엔진 중 일부는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정비사들이 주차장에만 있어도 어떤 문제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엔진들은 너무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정비사들의 휴가비, 보트 할부금, 별장 구입비, 그리고 최소한 3번의 이혼 비용까지 벌어줬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정비사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엔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엔진들이 들어간 차량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엔진들 중 일부는 살아남기도 합니다. 벼락을 맞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엔진은 BMW N63입니다. 트윈 터보 V8인 이 엔진은 독일의 자신감이 만든 역사상 최악의 엔지니어링 재앙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BMW 엔지니어들은 평범한 엔진을 보며 뭐가 필요할까? 더 많은 열. 훨씬 더 많은 열이지. 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터보차저를 V자 엔진 안에 넣자는 건 정말 기발하네요. 이제 모든 부품이 비싼 바이에른식 해서롤처럼 함께 익는 셈이죠. 정비사들은 밸브 스템실, 타이밍 체인 마모, 터보차저 고장, 냉각수 누수, 인젝터 문제, 배터리 방전, 그리고 오일 소모까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와, 어떤 차주들은 휘발유보다 오일을 더 많이 넣기도 하고 BMW는 실제로 이 엔진들이 냉장 보관하지 않은 우유처럼 빨리 노화되자 대규모 고객 케어 패키지 프로그램까지 시작했어요. 이 N63 엔진이 들어간 BMW들 550, 650, 750, X550i, X650i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13,000달러짜리 트윈터보 V8 BMW를 보면 와, 완전 싸네. 저건 사야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이렇게 싼 건 이전 차주가 도망쳐서입니다. 감가상각이 아니라 주민보호 프로그램이죠. 저희 BMW 정비사 한 분이 말하길 모든 N63 엔진은 결국 큰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경고라기보다는 거의 공장 기본 옵션처럼 들립니다. 저도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몇 년 전 중고 750Le를 살 뻔하며 얼마나 나쁠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망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엔진은 포드 F5.43 밸브 트라이튼 엔진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보죠. 5.43 밸브 엔진은 정말 답답한 엔진입니다. 정비사들은 감정적인 트라우마까지 겪었습니다. 점화 플러그만 해도 엔진 안에서 부러지거나 마치 배에서 뛰어내리듯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플러그들이 있었죠. 점화 플러그가 탄도미사일처럼 변하는 엔진을 상상해보세요. 네, 주요 문제는 점화 플러그 파손, 캠페이저와 타이밍 체인, 오일 압력 고장입니다. 이 엔진들은 작은 F150 익스페디션, 링컨 내비게이터에 쓰입니다. 포드 팬들도 이를 옹호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포드 오너들은 매우 충성심이 강합니다. 누군가는 타이밍 체인을 2번 교체하고 상고 엔진도 재조립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게 내가 타본 최고 트럭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관계는 정말 학대적이죠. 한 정비사는 트라이튼 수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장난 부품 하나를 떼어내면 그 밑에 3개가 더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기계 고고하기죠. 와우. 누가 그걸 산다니 믿기지 않아요. 세 번째 엔진, 당연히 와우. 스바루 오너분들 잠깐만 전자담배 좀 내려놓아 주시겠어요? EJ25 헤드가스켓을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엔진으로 가장 유명하죠. 정비서들은 헤드가스켓 파손, 과열, 오일 누유, 링랜드 파손, 튜닝된 차량에서는 베어링 손상까지 끊임없이 보고합니다. 특히 WRX 같은 튜닝 차량에서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스바루 오너들은 이런 차들을 바로 튜닝하기 시작하죠. 대담하고 멋진 일이긴 한데 이 엔진들은 이미 공장에서부터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출고되는 상태거든요. 이 엔진들은 WRX, STI, 포레스터 XT, 레거시 GT, 그리고 아웃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로크백, 아웃백 XT 스타일이죠. 한 스바루 정비사는 튜닝된 모든 EJ 엔진이 희망으로 달린다고 했어요. 그 말은 사실상 의학적으로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겸손함도 배웠습니다. 몇 년 전 코디라는 남자에게 튜닝된 STI를 거의 살 뻔했는데 그는 그의 성격은 말 그대로 에너지 음료 그 자체였어요. 그 차는 타이어가 제각각이었고 팝콘 튠이 되어 있었으며 배기음은 국제법을 위반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도 진지하게 고민했었죠. 네, 저도 한때는 정말 멍청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지만 나이가 들며 더 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엔진은 싸게 나온 독일산 고급차에 들어간 엔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름다운 EA888,
초기 세대 모델이죠. 10위 가격의 아우디 A4를 발견하고 시장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 타이밍 체인 텐셔너가 뒤에서 무기를 장전 중입니다. EA AAA 엔진은 타이밍 체인 텐셔너 고장, 치명적인 오일 소모, 카본 축적, 터보 고장 등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오너들은 트렁크에 예비 오일을 항상 실었습니다. 그 정도면 고급차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아한 잔디가기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아우디 A4, A5, 폭스바겐 GTI, 티구안, 파사트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들은 특히 타이밍 체인 문제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고장나면 밸브와 피스톤이 고속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서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웃긴 건 사람들이 이 고물들을 계속 사는 이유가 실내가 멋지고 아우디가 뭘 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맞죠? 그리고 당신의 저축 계좌가 조용히 바닥나고 있을 때 실내 무드 등으로 당신의 시선을 돌리죠. 믿기 어렵네요. 누가 사나요? 하지만 다음 차량, 다섯 번째는 안타깝게도 크라이슬러 2.7리터 V6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엔진은 파워트레인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실험에 더 가까웠죠. 크라이슬러 2.7 엔진은 슬러지와 침전물로 악명이 높아져서 정비사들이 거의 고생물학자처럼 엔진을 파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주요 문제는 슬러지, 오일 공급 부족, 타이밍 체인,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지 인트레피드, 크라이슬러 세브링, 그리고 물론 못생긴 콩코드에서 발견된 엔진 고착이었습니다. 한 정비사는 오일 교환이 완벽하지 않으면 엔진은 이미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저도 이런 차들을 본 적이 있고 이런 차를 가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차들은 저렴한 가정용 차량으로 분류됐었습니다. 97,000마일에서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는 것만큼 가족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죠. 아름다운 추억들이죠. 맞죠? 맞춰보세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 엔진입니다. 바로 랜드로버 5리터 슈퍼차저 V8입니다. 네, 레인지로버죠. 프로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그리고 갑작스러운 청구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식 차량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이 차들은 제대로 작동할 때 정말 대단합니다.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도로에서 존재감과 파워도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완전히 쇼죠. 정비사들은 타이밍 체인 가이드 고장, 냉각수 누수, 워터펌프 문제, 그리고 물론 슈퍼차저 고장까지 끊임없이 보고합니다. 수리비도 비쌉니다. 혼다 정도의 비싼 수리비가 아니라는 거죠. 수리비를 할부로 내는 옵션이 마음에 드시나요? 비쌉니다. 이 엔진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제규어 XJ, F타입에도 쓰입니다. 저도 한 대 있었습니다. 저는 F타입을 정말 좋아했고 저한테 잘 맞았어요. 하지만 겨우 6만 킬로미터밖에 타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말하면 그 차가 자기만의 문제를 드러낼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러드로버 기술자가 똑똑한 차주들 대부분은 10만 마일 전에 차를 판다고 하더군요. 이 말은 대시보드에 새겨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인지로버를 정말 좋아합니다. 레인지로버를 사랑하는 건 매력적인 사람과 데이트하며 계속 지갑을 도둑맞는 것과 같아요. 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죠. 솔직히 최고로 좋거나 신뢰할 만한 차는 아니에요. 일곱 번째는 물론 정말 심각하네요. 엔진이 너무 나빠서 변호사들까지 개입하게 됐어요. 세타2 엔진은 커넥팅 로드 베어링 고장, 노킹, 엔진 시즈, 화재로 악명이 높아졌어요. 네, 화재요.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이런 문제로 중고차 가치가 다소 하락합니다. 정비사들은 반복되는 고장을 목격했고 여러 모델에서 리콜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엔진들은 현대 소나타, 기아 옵티마, 산타페, 그리고 물론 귀여운 스포티지 같은 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정비사는 농담 삼아 엔진 경고등이 그냥 카운트다운 타이머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알아요. 좀 독설이긴 한데 솔직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현대차를 칭찬하자면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좀 더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 엔진, 솔직히 말해서 신뢰를 닛산 CVT보다 더 심하게 무너뜨렸죠.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캐딜락 노스스타 엔진은 어떨까요? 노스스타는 고급 V8 엔진으로 유명하지만 수천 명 오너에게 헤드가스켓 고장을 처음 겪게 한 엔진이기도 합니다. 정비사들은 항상 과열, 헤드볼트 고장, 냉각수 문제, 오일 누유 같은 문제를 다뤄야 했고 제대로 수리하려면 대규모 작업이 필요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캐딜락 드빌, DTS, 세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차들이 정말 멋져 보였다는 거죠. 정말 멋진 기분이 들었고 이 차들은 존재감이 있었어요. 이런 차를 몰면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냉각수가 사라지기 전까지만요.
어느 정비사는 노스스타 수리를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런 편판이 당신의 고급 세단과 연관되길 바라는 거겠죠. 솔직히 저도 몇 년 전 가격이 4,500달러여서 거의 살 뻔했어요. 다행히도 저희 집 근처에서는 나이 많은 정비사 이웃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약속해라. 정말 후회할 거야. 솔직히 그분 덕분에 신용 점수와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값싼 고급차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비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 알아챕니다. 미리 알고 있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한다면 제발 이 엔진은 피하세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자동차 애호가들은 내 차만 다르다고 자신만 성공할 거라 믿죠. 그런데 말이죠. 아니요. 당신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센서만 교체하면 돼요 라고 엔진을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멋진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기 있는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BMW와 최고의 렉서스입니다.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그게 당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굿즈도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때 봬요. 안녕.